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죠. 다만 금리 동결이 그동안 예상이 됐던 터라 큰 영향을 주진 못했고요. 오늘은 단연 엔비디아의 실적이 국내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반도체나 AI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렸고요. 오늘은 하락 종목 수가 우세했던 만큼 오늘 시장 지수도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호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잠시 뒤에 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누리호 연료랑 산화제 충전을 시작했다.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긴 하지만 이 관련해서 좀 이슈가 어떻게 될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누리호 관련 종목군들을 봤을 때 저는 매경 오전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네. 관련했을 때 누리호 발사가 나온 이후에 이슈 소멸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변동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저 우려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주가가 조금 눌렸을 때 오히려 방산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계속 밀어주고 있고 실적이 실제로 찍히는 섹터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슈 플레이에 따라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또 발사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텐데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시장에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꼭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나눠봤는데 키워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덕분에 오늘 AI 종목들이 움직였죠.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곡물과 사료 관련주, 또 한알령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투심이 얼어붙은 한알령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이 나왔고 관련해서 오늘 국내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근데 다 같이 오른 건 아니고 AI 종목들 중에서는 C랩 정도가 상한가를 갔어요. 엔비디아의 이런 호실적이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기업인 C랩 말고도 다른 국내 AI 관련주들에게 좀 수혜가 되는 이슈인가요? 되는 이슈죠. 특히나 이제 사실 C랩보다는 이수페타시스가 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죠. 이제 기판을 납품하면 어쩌고 사실 그래서 가장 오늘 또 시초가부터 좀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왔고 C랩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상한가 쪽으로 좀 직행을 해버려서 네.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먼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런 이슈에서 테마로 가면 MDS테크라는 종목도 좀 선발로 많이 뛰는데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간의 양매도가 나오고 특히나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좀 눌렸습니다. 아무래도 약간의 조금 한쪽에 먼저 좀 치우쳐서 보내려고 하는 좀 뉘앙스를 좀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연관도 있고 이제 동시수주라는 이벤트가 추가적으로 붙다 보니까 네. 오늘 수급적으로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특히나 이제 고점 라인에서 사모펀드가 이렇게 강력하게 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모펀드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담았거든요.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대신에 이제 이런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가 고점 라인에서 빠르게 들어왔을 때는 이제 주가의 급등이 나왔을 때 수급 이탈이 나오면서 좀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상승력이 나올 때 거의 지금 20%가 올랐다고 치면 네. 200조 정도가 시총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뚝딱뚝딱 만들어진 그런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봤었던 그런 이 실적의 기대감보다 월등히 높은 그 실적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턴어라운드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가 이제 DDR5로의 전환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에 따른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실 최근에 반도체의 좀 상승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SK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하이닉스가 오늘 6% 정도가 상승력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이더라도 오늘 이쪽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됐고 이게 이어질 확률을 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오늘 일부 종목군들 쪽에서는 사실 시초가 굉장히 고가로 좀 눌리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빠른 순환매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단순히 AI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까지 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C랩도 급등했지만 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종목, 이수페타시스나 반도체 쪽의 추가 상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말고도 뭐 다른 AI 종목들의 수혜를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말씀을 하셨던 이수페타시스 외에 뭐 어떤 부분에 어떤 종목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앞서 설명했다시피 우선 첫 번째로는 AI 관련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 반도체 쪽에서도 소부장 모두 오르는 게 아니라 AI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만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아무래도 이슈 자체가 뭐 DDR5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 자체가 AI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2017년, 2019년도에는 암호화폐로 인해서 네. 데이터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다면 이제는 챗 GPT로 인한 생성형 AI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의 기대가 확실히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가 말했던 게 2분기에 대해서도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50%가 넘는 수치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산업의 성장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관련했을 때도 AI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더 선별해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AI 쪽에서 산업의 성장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가 다양한 산업군들과 함께 성장을 접목을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잖아요. 네. 그 대표적으로 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다양하게 접목이 가능한데 지금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받고 있는 AI 쪽은 의료 AI. 대표적으로 루닛이라든지 뭐 네. 이런 쪽에 좀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 2, 3주 전쯤에 바이오 섹터 내에서 최선호주로 루닛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그 이후에 많이 올랐죠. 네, 그 이후에 또 계속 올라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이오 섹터이지만 AI에 대한 이벤트가 붙는다거나 지속적인 AI 관심이 계속 붙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갑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군들 잡으시면 좋긴 합니다. 일단 마음은 편하긴 한데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움직이는 종목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대장주의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종목들이 뭐 연초에 주도주로 좀 부상을 하고 나서 한동안 주춤했었죠. 이후에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조금 트리거가 돼서 AI 종목들 조금 더 관심받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대장주 위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AI 안에서 만약에 본다면 뭐 지금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AI 이슈가 나올 때는 반도체 쪽으로 좀 보자, 해석을 네. 그렇게 키우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뭐 한미 반도체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자신감 있게가 아니라 이제 이거 한 2주 전에 얘기했나 네 그런 것 같은데 뭐 한미 반도체도 오르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도 좀 언급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상 뭐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였지만 저는 이번에 이 엔비디아가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이제 HBM 관련된 종목군들 뭐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런 쪽을 좀 주력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후적으로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직접적으로 기판을 납품을 하면서 실적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뭐 테스트 소켓을 하고 있는 뭐 ISC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주가가 뭐 일부 종목군들은 뭐 개인 종목별당 뭐 외국인의 좀 패대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는 어쨌든 상승해서 그쵸. 마감을 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점 라인이 올라왔고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뭐 단기 물량들은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해당 부분들이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이쪽 관련된 쪽이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조금 시중에서 보실 필요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 이수페타시스랑 ISC 종목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사료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료주가 최근에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러시아가 협정을 위반했다는 소식,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후 문제, 뭐 엘니뇨 영향으로도 곡물 사료 쪽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되게 뜨겁더라고요.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요. 5월이 이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7월 너무 같아요. 더워요. 그래서 뭐 세계 식량 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이 사료 곡물 테마주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날씨도 더우니까 뭐 단기로 끝나기보다는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근데 저는 충분히 순환매 관점 계속 돌아오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 사료라든지 곡물 쪽이 움직이고 있었던 게 어제 나왔던 이슈입니다. 물론 찌라시가 9시 1분 정도에 나오긴 했었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 한 9시 절반? 그쯤에 나왔었는데, 우크라이나 장관이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급망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마무리를 잘 진행한 듯 했는데 다시 한번 이 관계가 좀 부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곡물협정 이후에 나왔던 뭐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서 제재에 대한 움직임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푸틴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라든지 니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곡물을 좀 무기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7월 곡물 협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법한데, 그때도 러시아가 다시 한번 식량 무기화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확기가 7월에서 8월이다 보니까 이 시기를 잘 노려서 다시 한번 내놓는 카드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이슈가 곡물 보호무역주의. 어제 나왔던 이슈도 밀 관련했을 때 이슈가 2가지 정도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한 것을 계속 연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쪽에서 가뭄이 워낙 극심해서 네. 밀 수확을 좀 포기를 한다.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황이 보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밀밭을 좀 갈아엎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생산량도 작년에 워낙 좋았고, 특히 미국 쪽에서 좋았다 보니까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향 안정화가 되었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불어서 이상기후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까지 합치게 된다면 아무래도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변동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생산량을 봤을 때 1위 같은 경우에는 중국, 2위가 인도, 3위 러시아, 4위가 미국인데, 1위는 워낙 중국이 자국에서 소비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제쳐두고, 2위 인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보호무역주의, 밀을 안 팔겠다, 너네한테 안 팔겠다라고 하고 있고, 3위 러시아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사실 3위 생산국이지만 수출 같은 경우에 1위 쪽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러시아가 다시 한번 조금 수가 틀리면 좀 안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4위인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작황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상 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면은 지금 충분히 저는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기후 위기 같은 모멘텀이 좀 많이 있어서 곡물 사료주들은 앞으로도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곡물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알령이 다시 나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네이버가 목통되고 또 가수 정용화 씨가 중국 예능에 출연하는 일정이 갑자기 또 취소가 됐다고 하죠. 이게 G7 정상회의 이후에 이렇게 된 거라서 아무래도 중국이 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엔터주나 네카오 종목들도 하락이 나왔잖아요. 한알령이 풀려가는 것 같아서 리오프닝주에 조금은 기대가 있었는데 한알령이 좀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뭐 그거에 큰 의미를 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향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근데 뭐 사실은 뭐 주요 기업들 보시면 뭐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었던 거고, 일단 뭐 네이버는 원래 중국에서 잘 안 돼요. 예, 정말 일부 서비스만 아마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건 일단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정용화 씨가 약간 출연에 대한 이런 제재를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엔터 쪽에서는 좀 다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뭐 저는 일단 문화적인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애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엔터 쪽에서 중국보다는 뭐 북미라든지 지금 기타 쪽으로 굉장히 비중 자체가 높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지금 이제 엔터주들이 좀 쉬어가는 거는 최근에 뭐 실적 베이스로 굉장히 좀 추가적인 급등이 크게 나왔고, 뭐 빌보드라든지 뭐 피프티 관련된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SM 공개 매수 이후에 떨어진 가격으로 봤을 땐 거의 100%가 올랐었거든요. JYP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엔터와 기타 나머지 종목군들을 아예 애초에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도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제 과거에 이제 화장품의 대장 역할을 해주던 종목군들은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않죠. 근데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이것도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인데, Y패밀리 SC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52주 신고가 찍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화장품 섹터 안에 있지만 해당 종목군들은 북미라든지 일본 지역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중국향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 중국 비중이 확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긍정적인 부분을 주는 쪽들이죠. 근데 LG생활건강이랑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안타깝지만 어쨌든 중국 비중이 아직도 40%가 넘고, 과거에 이제 로드샵의 그런 영광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좀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실적의 비중이 40%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전혀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가 BTS 군대 갈 때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매출 비중도 50%대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진이 가는 이슈로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40%가 넘게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일본의 이런 VIP 고객으로 이미 정상화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네. 사실 카지노의 양날개는 중국이죠. 그리고 중국 VIP 고객이 일본보다는 이 바꾸는 드라백 자체의 금액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사실 중국 쪽에 붙어줘야지 완성체가 되는 섹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뭐 한한령이라고 해서 이제는 뭐 화장품이 무조건 다 떨어지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오랜 기간 한한령이 진행이 되면서 그쪽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는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축소를 했고, 이번에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일부 종목군들에서의 좀 나눔 현상을 보시고 해당 섹터를 조금 이해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네. 중국 영향이 적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한알령 때문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봐야 할 것 같고, 뭐 중국 영향이 큰 일부 화장품주나 카지노 종목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중국에서 사업하거나 엮인 기업들은 그냥 안 보는 게 리스크를 없애는 거라고 하던데, 그런 전략이 좋을지, 상대적으로 그게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전략일까요? 일단 중국 매출 비중이 높거나 하는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 아무래도 이슈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여지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학령 해제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빛을 보게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기업별 옥석 가리기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런데 지금 원고 준비한 부분이 네.
비슷합니다. 보는 관점이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상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지금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좀 눌렸을 때 다시 담아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화장품 쪽에서도 보면은 중국 매출 비중이 적은 혹은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쪽으로 선별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라든지 있지만 사실상 뭐 한한령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정부 규제에 대한 부분도 계속 확인을 해봐야 하고 실적에 대해서도 계속 성장을 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런데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에서 조금 더 시야를 확장을 해보자면 네. 지금 우리나라와 그 중국 간의 관계가 껄끄러울 뿐만 아니라 뭐 일본과 중국 사이도 껄끄럽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게 G7 정상회의 이후에 나왔던 한한령 이슈이다 보니까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를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앞서 설명했다시피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에서 경제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다시 한번 히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히토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저점 다시 잡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엔터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을 주셨네요. 조정 씨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터들 짚어봤고요. 오늘 종목들이 움직인 게 좀 많이 없었는데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지 오늘의 특징주 세 가지 만나보고 오시죠. 네, 현대차가 최근에 계속해서 올랐는데 오늘은 음봉을 마감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요. 다음 종목은 애경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종목으로는 TYM, 농기계 관련주죠. 내일 주가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차랑 기아 보도록 하죠. 최근에 우상향을 이어갔고요. 자동차주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쉬어갈 때 담아봐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죠. 네, 현대차 기아는 예스 두셨습니다. 오늘은 왜 하락한 걸까요? 지금 간밤에 뭐 샤오펑 중국 전기차 회사가 급락했는데 그런 영향일까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오늘 시장의 투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엔비디아가 없었으면은 지수가 더 빠졌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에 조금의 뭐 지금 사실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던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채권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약간의 좀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가 좀 만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장이 그나마 좀 잘 버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 평선이 약간은 조금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5주선 이탈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뭐 현대나 기아 모두 다 아직까지 뭐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의견이 좀 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1분기 자동차 출하량이 굉장히 좋았고 그쵸.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영업이익률도 기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버려서 여기 위치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전기와 비교하는 그런 흐름들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좋아져야 되고 전기 대비 좋아져야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우수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전기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1분기 대비 2분기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출하량이 계속적으로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죠. 그건 뭐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좀 부담감이 되지만 그래서 현대보다는 기아를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EV9이 사전 예약이 10,000대가 넘어갔잖아요. 이거 네.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차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 조금 더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1분기 때도 자동차 출하량이 그렇게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분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좋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차량이 생각보다 국내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 그 상승 여력이 엄청나게 좀 크게 나왔잖아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두 자릿수 이상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이런 과열들이 큰 폭으로 좀 무너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 환원 정책까지 좀 붙어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약간의 좀 대응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월봉상으로는 좀 이격이 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상 한 10주선 정도가 깨졌을 때 한 번 정도 대응을 해보는 그런 조금 지표 정도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아무래도 자동차주 기대가 컸던 만큼 주가에 반영은 됐지만 추세는 살아있다. 다만 앞으로 매출 성장을 쭉 이어갈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두 분 다 예스 긍정의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TYM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 재개 이후에 조금 주춤거리다가 오늘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TYM 농기계 관련주로 한번 투자해봐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보죠. 두 분은 투자해봐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농기계 대표주를 보면은 TYM이랑 대동이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들 농슬라라고도 하던데 그만큼 뭐 농기계로 혁신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1분기에 TYM이 수출 부진을 겪었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성장이 좀 더딘 건가요? 지금 그 이유가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워낙 호황이었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네. 곡물 가격 상승하게 되면서 하비파머라고 하죠. 좀 취미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농기계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기조가 나오고 있는 게 북미 시장 쪽에서 지속적인 확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자율주행 트랙터 같이 뭐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매출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신제품 같은 경우에도 라인업이 확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사료 곡물 쪽과 함께 움직여 볼 수가 있는 섹터가 농기계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커플링 되지 않는 모습 보여줬지만 하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이미 움직였습니다. 월요일에 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충분히 올라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시장의 관심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TYM 농기계 관련주로서 좀 사료 곡물주가 같이 가고 있을 때 함께 묶어서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TYM은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애경케미칼 보도록 하죠. 정부가 나트륨 배터리 개발을 지원한다고 했고요. 애경케미칼이 이 나트륨 2차전지 소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전지 소재를 집중하면서 주가도 파워업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두 분은 세 종목 다 예스를 주셨네요. 지난번에 자이글 같은 그런 테마성으로 급등했던 종목은 항상 좀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네네. 이번에 좀 다른가 봐요. 지금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좀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미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이렇게 상승력이 나온 건데 사실상 LFP를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이제 나트륨 쪽이 가격이 월등히 싸고요. 구하기도 훨씬 쉽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추울 때 추운 부분에서 온도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튬보다는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충전하는 속도라든지 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LFP를 충분히 대체하고도 남을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기존의 LFP 쪽이 좀 집중하던 그런 시장들을 이쪽이 들고 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력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가격이 더 싸거든요. LFP가 부각이 됐었던 이유가 이제 3원계보다 가격이 월등히 좀 싸다라는 점인데 3원계도 온도에 있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 민감도가 더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염호 찾을 필요도 없죠. 나트륨은 네. 정말 여기저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일단 CATL에서 본격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런 납품을 하는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업성으로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이슈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관련된 시장은 저는 뭐 중국 쪽에서 특히나 이제 관련된 배터리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건 관련된 좀 리포트들 보시면 상당히 좀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국내보다 이제 해외에서 좀 구글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쪽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업황이 확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생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단기간에 한 2주 정도 약간 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눌리다가 네.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동그라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소식에 조정을 끊어내고 정말 강한 주가 상승이 나왔죠. 우리 팀장님도 이런 나트륨 배터리라는 종목, 이 애견 케미칼이 LFP 관련주들보다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만큼의 상승력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FP 배터리가 나왔을 때가 특히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호황일 때, 그쵸.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았을 때 나왔던 이야기다 보니까 특히 LFP 관련된 뭐 관련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날아갔지만 지금 사실상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까지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진 않고 그 이유가 좀 올라오더라도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더 이미 높은 가격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 자체가 살아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건 네.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지 않았던 게 나트륨 배터리입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새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나트륨 배터리 관련했을 때 관련주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를 해본다면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견 케미칼까지 두 분은 오늘 세 종목에 대해서 예스 의견 주셨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